나는 42살, 20년째 한 직장에 다니며 일을 하는 워킹맘이고 2딸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와 같이 살고 있는 유니크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고 이걸 통해서는 어떤 40대 여자의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다들 그렇게 사는 것 같다는 공감을 나누고 싶었던 것 같다. 다행히 꾸준히 소통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셔서 아직까지는 이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 추석이 지난 지 벌써 2주가 되었다. 이미 지난 연휴 이야기해서 뭐하나 싶지만 이것 또한 지난 시간에 대한 기록이고 나눔이어서 찍어놓았던 영상을 날리지 않고 업로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휴가 참 길었다. 워킹맘 입장으로서 연휴가 길다는 게 무척 반가울 일이었지만 이번 연휴엔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사실 남편과는 따로 살게 된 지 3년째고 연휴 때 시댁에 가지 않은 건 4, 5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은 연휴 때마다 나는 가지 않더라도 2딸들만은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보냈었다. 남편과 내 사이가 어찌되었던 간에 애들은 늘 조용한 집을 떠나 1년에 2번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흠뻑 받도록 하고 싶었고 다행히 애들도 시댁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그리고 즐겁게 생각하곤 한다. 2010년 첫 아이 출산 이후 나는 가끔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 제발 좀 혼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아이들이 제 아빠와 시골에 가면 나는 연휴 기간에 혼자 여행을 다녀오거나 여행을 가지 않으면 친정집에 가거나 했었더랬다. 365일 일과 육아에 매여 있는 워킹맘에게 혼자만의 여유로운 여행을 즐길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연휴를 활용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혼자 살아보고 싶다는 말을 듣고 혹시나 이 여자는 애들을 사랑하지 않나 봐. 이 여자에게 가족이란 건 원래 중요한 게 아니었나 봐. 라고 오해할 누군가가 있을 것 같아 말해두자면 나는 주변 환경에 굉장히 예민해서 일과 육아, 매사 많은 일에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사는 스타일이다. 단 며칠이라도 혼자서 조용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 충전을 하고 싶다는 의미였을 뿐 가족과 아이들이 내게 소중하지 않았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얘들아 잘 다녀와. 엄마 잘 갔다 올게. 애들을 시댁에 보내놓고 집에 혼자 남았는데 뭔가 마음 한구석이 찌릿했다. 지금까지 애들이 시댁에 가면 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조용한 일상이나 여행을 즐기곤 했지만 이번 연휴는 뭐가 달랐다. 아이들이 현관문을 닫는 순간 마음이 저릿하며 기분이 이상했다. 왜냐고? 글쎄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연휴가 2주 지난 지금까지도 곰곰이 생각하는 중이다. 이번 연휴는 뭔가 딱히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싶지 않았다. 그저 집에서 멍 때리면서 평소 낮 동안에 늘 혼자 집에 있는 우리 강아지와도 담뿍 좋은 시간 갖고 싶었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다 친구한테 연락이 오면 또 나가보기도 하고 밀려있던 집안일도 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몸과 마음이 좀 쉼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엄마가 아프기 전, 그러니까 내가 20살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내게 명절이라는 건 너무나 따뜻하고 북적이고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뿐이다. 아빠가 4형제의 첫째여서 명절만 되면 우리 집에는 18명의 가족이 2박 3일간 모여서 먹고 자고 산소 가고 예배 보고 영화 보고 또 먹고 자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왔는데 엄마가 암에 걸린 이후엔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엔 명절에도 하루만 모여서 먹고 자고 그마저도 아빠가 재혼 생활을 했던 약 3년 정도는 조금씩 줄어들어 내가 그 사이 결혼하여서 출가하고 출산을 하면서 명절 루틴을 잊어가는 동안 우리 친정 가족들도 명절 당일에 모여 딱 한 끼 먹고 인사하고 흩어지는 일정으로 바뀌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엄마나 작은 엄마들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다. 나야 집안의 첫째 딸로서 사람들이 집에 오면 맞이하는 일에 익숙하고 사람들이 집에 오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두말하면 입 아픈 최악의 시어머니였던 우리 할머니 등살에 명절에 친정에는 가지도 못하고 2박 3일 시댁에 갇혀서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우리 엄마와 작은 엄마들은 대체 그 긴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온 건지 말 그대로 버틴 건지 아니면 사랑으로 감싼 건지 모르겠다. 여기서 한마디 더 보태보자면 우리 할머니는 내게는 좋은 할머니였으나 며느리들에게는 진정 최악의 시어머니였다. 어릴 때는 몰랐지만 어느 정도 의식이라는 게 생긴 이후엔 옆에서 보던 나까지 정신병 걸릴 것 같았던 그 엄청난 시집살이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아무튼
시대가 변하고 모든 것이 간소화되는 현대사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이라는 것은 평소보다 조금 더 포근하고 따뜻하고 풍성한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건 맞으니까. 긴 연휴 동안 국내외 여행을 가는 대신 평소 정말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고 여행 유튜버가 추천하는 코스로 종로에 나들이를 다녀오고 친구네 집에 가서 밥 먹고 근처 명소에 들러 코에 바람도 넣고 좋은 공연도 보고 또 친구를 집에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며 내 사심도 채우고 평소에 주일과 같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며 끝난 이번 연휴는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가로이 유튜브 쇼츠를 내려보던 중 자투리 시간에 투잡을 뛰는 컨텐츠를 주로 하는 한 젊은 크리에이터가 하루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며 그날의 감회를 말했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고구마 캐는 알바를 하는데 날씨가 좋아서 행복하고 그 나이대에 고구마 순 옮길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행복하고 농사일을 해볼 기회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그 30대 초반의 청년의 말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왈칵 났다. 42살 유니크, 내 삶에 행복한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가끔 고통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조차 사실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닌지. 내 직장은 가끔 너무 보수적이고 꽉 막혀 있지만 조직이라는 곳에 속해서 돈을 벌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직장을 다니며 비록 혼자 벌지만 딸 둘의 강아지까지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니 얼마나 행복한지. 돈을 벌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은행에 적지 않은 빚이 있지만 조금씩이라도 갚아가며 살 수 있으니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사춘기를 지나며 가끔 속썩이는 딸들이어도 그 애들이 내 옆에 있어주어 내 삶이 다채로워지니 얼마나 행복한지. 또 가끔 거실에 배변 실수를 하지만 내게 무조건적인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는 강아지가 있으니 그 존재가 내게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 것도 행복하고 친정아빠와 나의 가정이 현재 지나고 있는 현실을 딛고 일어나 남은 인생의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듯 내 삶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가끔 불평할지언정 불행이라는 단어 속에 나를 가두고 자유롭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결국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느낄 줄 아는 마음이었나 보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지 2주가 지났다. 반복되는 하루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위로를 받고 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평범하고 조용하고 때로는 지루하기까지 한 이 시간들이 사실은 내 삶 속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그저 이렇게 숨쉬고 일하고 웃고 기록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행복할 이유로 충만한 내 삶에 감사하다.